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인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뉴스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이슈마스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그 이면에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있는 11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목만 보고 또 정치권이 시끄럽구나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정교 분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이슈마스터가 이 사건의 시작부터 바로 오늘까지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부터입니다. 무려 7시간이 넘는 긴 대치 끝에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 속에서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약 11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만 명.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어지간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특검팀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1만 명의 명단이 바로 통일교가 정치권의 현안을 청탁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선거 지원을 받은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 특히 주목하는 시점은 바로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당시 당대표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였죠. 특검은 통일교가 당대표 출마설이 돌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집중적으로 입당시키려다가 권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로 함께 거론된 인물들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직적 개입의 배후에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경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로부터 지원을 승인받고 교단 조직과 재정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이 특검이 밝힌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연결고리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유착관계는 단순히 선거 지원을 넘어 대가성 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대선과 전당대회 지원의 대가로 2024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8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어진 정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만 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양측은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이 숫자가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통일교 신도가 약 120만 명인데 그중 10% 정도가 우리 당을 지지해서 당원이 된 것이 뭐가 문제냐는 논리입니다. 또 전체 당원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은 2.2%에 불과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특검팀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인들이 대거 입당한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발생적 가입이 아니라 윤심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명백한 조직적 동원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불법적으로 당원 명부 전체를 가져갔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역공에 나섰고 11만 명의 입당 시기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공방이 이제는 특검과 여당의 정면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파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의 전광훈도 모자라 이젠 통일교까지 당이 유사종교 집단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릴 정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정당해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쟁점은 복잡합니다. 통일교 자금이 당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적 동원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특정 종교가 정당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그들의 조직력을 이용해 정당과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 쉽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현재의 정당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론 또한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교분리 원칙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통 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특검은 11만 명이라는 숫자를 조직적 동원의 증거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우리 정당사의 전례 없는 스캔들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 정당 당원 관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그리고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1만 명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 이슈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